어제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휴대폰 뉴스 검색하면 보기 싫어도 그냥 이 이름 석자 그냥 뭐 질리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어제 한 유명 코미디언이요. 갑자기 내가 불법 도박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름 석자가 이제 오르내렸는데요.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진호 씨입니다. 얼굴은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이 봤는데요? 네, TV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면서요. 우차사를 시작으로 코미디 빅리그 같은 공개 코미디에도 맞아요. 네. 많이 나왔고요. 다수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얼굴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뜬금없이 어제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자기가 올린 거에 뭐라고요? 네, 고백을 한 거죠. 검은색 바탕을 올리면서요. 글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최지봉 교수님 보통 나름 유명한 뭐 연예인들, 뭐 가수든 배우든 뭐 지금 또 개그맨이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 기사로 나오게 되는 것은 어디 기사 뭐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누구누구가 경찰에 뭐뭐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뭐 적발됐으면 현장에 체포됐습니다. 이런 건데 지금 자기가 글 올렸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언론이나 이런 데 취재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또는 뭐 이제 오늘도 뭐 제가 나중에도 얘기 나누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연한 기회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도박을 하게 됐다. 그리고 빚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빚이 많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 즉, 그 빚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다.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죄송하다 그랬는데 빚이 많다를 넘어서서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아마 취재진이나 언론에 또는 뭐 기자들에게 또 세간에 좀 소문이 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은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과정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 스스로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일단 뒤늦게 불법 도박했다는 건 고백했다는 말은 지금은 도박에서 손을 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전현표 평론가님 여기저기서 일단 자기가 빚도 많이 졌지만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아서 즉 돈을 빌렸다 이 말은 일가 친척한테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본인의 뭐 지인들에게도 빌렸지만 보니까 본인이 일을 하면서 만났던 상당수의 유명인들 예를 들면 가수, PD, 방송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들이 이름을 알만한 사람도 바로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바로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도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BTS 지민 씨에게 이 이진호가 가서 급전이 필요해서 일주일만 쓸게요 라면서 1억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어머나 1,000만 원 빌려도 많이 빌렸다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 왜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은 1억 원을 빌려요? 그런데 이때 일단 지민은 이진호가 돈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보고 10년 안에만 갚으세요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줬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즉 지민이 돈을 빌려줘서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고 차용증을 쏘고 대여해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차용증을 썼다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만 빌려줘. 내가 갚을게. 그런 차는 아니고 차용증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돌려봐. 지금 보세요. 박선배 여사님. 1억 원이란 거금을 빌려주고 지금 BTS 지민 씨가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로 했는지 뭐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뭐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안에만 갚으세요. 그럼 그때 당시 BTS 지민도 야 이거는 내가 그냥 못 돌려받을 돈셈 치고 그냥 빌려주자 뭐 그런 거였을까요?
못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도 없다는 의사표시를 이와 같은 문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방탄소년단 지민으로부터만 돈을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방송인 이수근 씨로부터도 수천만 원을 빌렸고 어머나. 심지어 이수근 씨 지인들에게서도 돈을 빌려서 이수근 씨가 대신 변제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 영탁, 하성운 등 친한 연예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영탁 씨는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영탁 씨 소속사가 이진호 씨가 세금 문제로 작년 7월에 금전적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드렸고 다만 2달 만에 전액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예인들로부터 빌린 돈의 금액만 1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어머나. 뿐만 아니라 또 지난해에는 모 대부업체로부터 13억 원을 빌렸고 어머나. 특히 이 업체는 이진호 씨의 유명세를 믿고 무담보로 단기 대출까지 해줬지만 갚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뿐만 아니라 방송사 임원, PD, 작가 등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이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아니 지금 듣고도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지를 못하겠어. 근데 나름 이진호 씨도 유명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다른 유명인 분들한테 뭐 BTS 지민 뭐 가수 영탁 씨는 다 돌려받았다고 했지만 영탁도 있고 뭐 다 뭐 유명 방송인 뭐 PD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돈을 뭐 읍소했기에 돈을 그러니까 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내가 실제 뭐 불법 도박 때문에 빚이 있어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아하. 약간 거짓말을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일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든지 세금을 급하게 내야 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급전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진호 씨도 유명인이잖아요. 방송 활동도 너무 활발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연예인들은 차용증도 쓰지 않고 그냥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나마 지금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는 차용증을 썼는데 안 쓴 분들도 있고 일부 연예인에게 이진호 씨가 돈을 빌려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서로 뭐 이야기하지 않았을 테니까 모르고 있었다가 서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런 일이 이제 많다는 사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좀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라는 걸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이 불법 도박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이진호 씨가 해왔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했던 걸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진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뭐라고요? 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고백하고 벌을 받고 나면 적어도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일을 해야 조금이나마 이제 돈을 버니까 이걸 빚을 변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뜻 고백하는 그 선택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말은 즉슨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대부업체 그 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여러분 대부업체는 뭐예요? 제2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금리가 높을 거 아니에요. 제1금융기관보다. 그럼 보세요. 그 이자 갚느라 허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뭐 예능 프로그램 뭐 출연료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빌려준 지인들한테 빌려준 것도 이자 없이 빌려주지는 않을 이자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보세요. 이자만 해도 뭐 눈덩이처럼 불 수가 있어요. 출연료를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갚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선뜻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자기가 SNS에 고백을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제 보세요. 첫 방송을 앞둔 프로그램 제작 발표가 있었대요.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씨가 글을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참석이 예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명단에서 갑자기 이제 안 오셨더라고요. 이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조금 또 마음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좀 더 파악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제가 진짜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전부가 다 했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의 어떤 개인적인 그 사생활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소식은 조금 전에 들었는데 크게 뭐 개의치 않고 저희
사실 뭐 이경규 씨는 뭐 예능계의 대부란 말도 있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등까지 다 겪어서 그럴까요? 뭐 소식을 접하고 속으로는 잠깐 0.5초 정도 뭐야 이런 일이 있어라고 했겠지만 의연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저렇게 답을 했어요. 어떤 이 프로그램이 코미디 리벤지라는 그 프로그램이 누구 하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의연한 태도를 취했는데 그럼 보세요. 박주민 변호사님. 이진호 씨는 SNS에 저 사실은 불법 도박했어요. 고백하면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자수한 셈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경규 씨는 개의치 않겠다라고 했고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촬영이 완료가 된 만큼 이진호 씨 분량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와 차치해서 형사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부터 이제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사실 상습 도박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사기죄도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을 때 내가 도박을 할 테니 돈을 빌려줘 이런 말을 안 했을 거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세금 문제로 돈을 빌린다 아니면 부모님 문제로 돈을 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법리적으로 보면 용도 사기라고 해서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렸을 때는 사기죄에 성립을 합니다. 실제로 한 민원인이 이 지금 국민신문고에 이진호 씨에 대한 상습 도박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글을 올렸고요.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로 진행이 될 텐데요. 대신에 이제 이진호 씨가 본인이 이제 SNS에다가 자백을 한 만큼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가만히 되겠지만 그래도 형사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요. 이제 모르긴 몰라도 최진봉 교수님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쨌든 SNS에 고백은 했지만 시청자분들도 고백하면 아마 저랑 같은 궁금증이 있으셨을 거예요. 고백하면 그냥 단가? 경찰이 수사 손도 못 대나? 그건 아니라는 게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앞으로 소환 조사나 뭐 비공개든 뭐든 간에 소환 조사, 경찰 조사는 불가피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 도박의 액수, 기간 등등 다 따져서 이 재판감이 형량 나올 거라면 근데 당장 이진호 씨는 연예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예능 할 수 있어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도박이라고 하는 건 요명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청소년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또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이잖아요. 웃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은 대단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방송사 입장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 이유가 없어요. 위험을.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 출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 프로그램 출연 중인데 그것도 이진호 씨 분량을 최대한 줄여서 그렇게 방송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본인이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만약에 정말 많은 빚이 계속 늘어나고 본인이 한 행동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깨달았다면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럴 수 듭니다.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본인이 올바로 깨달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외부에 뭔가 압박 들어오고 그렇죠. 취재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이진호 씨 행동 자체는 상당히 용서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많은 부분 저는 반성할 시간이 길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진호 씨가 SNS에 본인이 불법 도박을 고백했다는 사실만으로 뭔가 죄가 가벼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이진호 씨가 할 일은 앞으로 경찰이 부르면 나가서 소상히 자신이 잘못한 걸 소상히 밝히고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죄값도 달게 받고 당분간 자숙하고 모든 판단은 컴백 그런 거 판단은 누가 하죠? 시청자들이 한다는 거 그런 거 국민들이 한다는 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